AI 디지털 교과서 생소하죠? 그래서 AI 교과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홍보 자료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된 콘텐츠를 직접 조작하면서 상상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을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알지오메스와 같은 학습용 공학 도구와 연계하여 수학적 이해를 돕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수학은 두 가지 키워드로 집약되는데 조작 그리고 시각화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기울기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나고 3차원 입체도 화면에서 직접 볼 수가 있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학습혁명이 시작되는 거고, 그런 큰 변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난제 중에 난제로 생각했던 입시 문제라든가 사교육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글쎄요, 우리나라 교육의 난제라는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교과서 때문에 입시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빚어졌나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면 이런 문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에이, 그건 아니죠.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사업비로만 4조 7천억 원. 2024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이 약 96조니까 대략 5% 정도 되네. 엄청난 예산이에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의 교과서 사업 추진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작은 교육부가 하지 않고요. 출판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따로 떼놔야 돼요. 그냥 추진비만 그렇다는 겁니다. 4조 7천억 원. 이 예산 규모가 감이 안 잡히죠. 돈의 가치가 물론 달라졌지만 1979년도 우리나라 정부 전체 한 해의 예산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의 약 3분의 1을 한 해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금액.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구독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1조가 넘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비로 사용하는 결단 이주호 장관님이 내리셨어요. 과연 장관님 말 맞다나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근거가 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육에서 교과서 역할을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음식이죠. 그럼 교육은 지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적 영양분 어디서 얻어요? 바로 교육이죠. 교육을 그렇게 음식에 비유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문제는요, 음식점의 메뉴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문제,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제공하지? 이런 레시피에 해당하죠. 그럼 교과서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죠? 그릇입니다. 아이들의 지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인류의 문화 자산, 지식이죠. 학문, 이걸 교과서에 담아 놓아서 제공하는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음식점 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음식점을 맛집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을 가졌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동집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그럼 면발을 어떻게 탱글탱글하게 쫄깃쫄깃하게 만들까? 또 육수를 어떻게 감칠맛 나게 만들까? 이런 등등의 비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문하거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식탁 또는 의자, 이런 인테리어나 우동을 담는 그릇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점이 얼마 안 있어 망합니다.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에는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디지털 해도 내용에, 그 안에 담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죠. 맛집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그릇 안에 담겨진 음식이듯이 좋은 교육을 결정하는 건 교과서 형식이 아니고 그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유튜브에서 우리 학교 수학, 특히 초등학교 수학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제가 교과서를 언급했죠. 이때 언급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산을 다루는 교과서. 이 내용은 연산이 아니라 계산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싸구려 계산기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용을 연산으로 바꿔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또 교과서에 들어있는 분수 내용도 지적했잖아요. 몇 개 잘라가지고 그 일부인 몇 개를 나타내는 게 이게 분수다. 이렇게 도입하는 내용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눗셈이라는 연산에 의해서 유리수라는 새로운 수로 확장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런 등등을 지적했죠. 모두 교과서의 형식이 아니고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는 거는요, 음식점에서 엉뚱한 음식이나 불량식품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점 망하죠. 음식점 사장님은요, 음식에 신경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엉뚱하게 음식 담는 그릇에만 목숨을 걸면 그 음식점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그릇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교과서 만들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10몇 년 전 소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를 만든 분이 바로 이주호 장관님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분은 이 교과서만 있으면 수학교육의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이 영상의 제목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요란했던 스토리텔링 교과서. 이 수학교과서는 모두 어디로 자취를 감췄죠? 이때도 몇백억인가를 투자했어요. 그 돈 감축하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골든 트라이앵글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발생 딱 10년 전인 2009년 신종 플루라는 것이 유행했죠. 사망률 일반 독감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최고 경보 단계인 대유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엄청난 양의 백신을 제조하면서 주로 저개발 국가들에게 판매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종플루 진정되죠. 그러면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생산했던 타미플루라는 이 백신 사용되지도 않은 채 폐기되고 맙니다. 유럽 평의에서 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볼프강 보다르그 박사가 이를 두고 세계보건기구, 제약회사, 전문가라는 관련 학자 이 셋이 결탁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장난을 쳤다. 이걸 영국 일간지 더 선지에 폭로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만들었다는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이 똑같이 말이에요, 골든 트라이앵글의 그림자가 그려집니다. 수학교육 선진화 대책을 발표해서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후진국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대학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런 논문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프로젝트를 받는 거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석사 박사 논문도 챙겨주면서 함께 연구 실적을 만들어갑니다. 돈과 경력을 함께 챙길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죽고 뭐 이런 거죠. 그때 논문이랍시고 내놓은 것들 지금 어떻게 됐죠? 아무도 읽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지적 정직성, 이 말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하긴 남의 것 뺏겨서 버젓이 석사 박사도 되는데 이게 들통나더라도 그 논문을 승인해준 공범자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의 나머지 한 축, 백신을 대량 생산했던 제약회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죠? 학습 전문 출판사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라는 걸
홍보하면서 자랑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10여 년 만에 다시 컴백한 우리의 이주호 장관님이 디지털 교과서로 우리 교육계의 모든 난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전문가 집단의 논문들이 양산됩니다. 투자 액수가 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1000배 이상이 뛰었으니 관련 논문도 엄청나죠. 물론 지적 정직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 함께 늘어납니다. 이어서 학습 전문 출판사들이 등장합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이 완성됩니다. 10여 년 전 경향신문 칼럼에서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두꺼운, 그리고 세계 최초이며 유일한 소위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로 수학을 공부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소위 듣보잡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실패작이고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도 실패작이다. 조만간 학교에서 사라질 것이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렇게 요란을 떨며 등장했던 스토리텔링 교과서, 지금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어디로 싹 사라졌는지 저도 모르죠. 한마디로 망한 장사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안타깝지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파리만 날리던 음식점이 그릇을 바꾼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맛집이 되나요? 문제의 핵심은 음식이에요. 이거 고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그릇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거 되겠어요? 우리 교육이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고 화려한 교과서를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교육이 바꿔집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수학 교과서 만든다고 몇백억씩 썼는데 지금 어디에 있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죠?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쓸 수 있었을까요? 제게 그 돈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만 있으면요, 내용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사칙 연산 못하는 초등학교 애들이 수두룩한데요, 이거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고 풀지 못하는 중학교 아이들 수두룩하죠. 이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제가 허언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세계 최초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뭐 실험실의 생쥐가 아니잖아요. AI 기술이 뛰어난 나라에서 왜 그런 교과서를 안 만들었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법으로 교과서라는 사실을 못 받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대구시 교육감은요,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무리수를 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교과서라면요,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사용할 겁니다.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AI 디지털 교과서 또 한번 떠들썩하게 요란만 떨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조만간 사라질 것 같아요. 안타깝죠. 우리 정부 왜 매번 이런 일만 저지르는지. 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굿데이.